네, 3번 감염병에 왔습니다. 식중독과 감염병 비교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암기할 게 천지죠, 천지. 다 감염병. 예중에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었죠, 전염병. 요즘은 감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감염병의 이해. 감염병이란 뭘까요? 감염병이란 미생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미생물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이 가능한 질병이다. 이게 식중독과 완전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얘는 미생물에 의해 전파됩니다. 특정 병원체의 독성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감염체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숙주에게 감염된다. 뭔가 예민한 이걸 받아들일 만한 몸체에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염병 생성 요인으로는 발병의 3대 요소가 있겠죠. 일단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겠죠. 얘를 병원체 또는 병인이라고 합니다. 얘가 어딘가로 탈출해서 어딘가로 스며들겠죠. 감염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얘가 어딘가로 나와서 어딘 경로를 통해서 어딘가로 갈 겁니다. 거기가 어디? 숙주입니다. 숙주. 어떤 몸, 어떤 뭐 식품, 어떤 몸으로 가겠죠. 물, 일로 갈 수도 있고 숙주로 가겠고. 이런 숙주에 대한 감수성. 숙주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말은 집단으로 다 걸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아주 잘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체,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 이 세 가지를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감염병의 발생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 이런 문제, 핵심 문제에 나와 있죠. 네, 계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고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 과정은 이렇게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에 병원체로부터 나와가지고 탈출해서 숙주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1급, 2급, 3급, 4급. 자, 옛날에는 요거를 제가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요것도 또 요즘 코로나도 발생했고 해서 왠지 이쪽에 요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1급은 어떤 감염병이냐 하면 16종이 있는데 뭐 생물 테러 전염병이라던가 아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간 발생 우려가 있어서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감염병을 1급으로 봅니다. 일단 치명률이 높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 중에는 뭐 에볼라 들어보셨죠? 에볼라라든가 아니면 페스트, 두창 이런 거, 탄저, 보툴리눔, 야토, 야토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그다음에 사스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메르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1급입니다.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급으로 갔습니다. 2급에는 코로나가 2급에 들어왔습니다. 자, 결핵, 후두, 홍역, 콜레라, 방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이 다 2급에, 웬만하면 2급에 들어있습니다. 웬만하면 2급에. 자, 2급은 발생 직후나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얘는 격리가 필요하지요. 격리를 해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3급으로 가겠습니다. 3급은 발생이나 유행됐을 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만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상품, 비형 간염, 일본 내염, 비형 간염 뭐 요런 감염병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뭐 이런 것도 이것도 감염병의 3급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4급 감염병.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인플루엔자, 매도, 회충, 편충 이런 것들이 4급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경구 감염병의 예방법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식품 소독은 화학적 소독법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뭔가 확신하고 확정짓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경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화학적 소독 방법은 살균력이 강해서 식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요 해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 감염병이란
경구 감염병이 있겠죠. 경구 감염병, 거의 경구, 입으로 섭취해서 이런 뜻입니다. 경구 감염병이란 병원체가 음식물이나 손, 기구, 물 중요합니다. 물. 그다음에 위생동물이라 그래서 쥐나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아이들이 얘네들은 전파를 시키는 거죠. 얘네들을 통해서 결국 입으로 들어와서 체내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소화기계 질병을 경구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경구 감염병의 종류에는 세균성이 있겠고 또 바이러스성이 있겠고 리케차성이 있겠고 원충류가 있습니다. 자, 세균성에는 우리가 들어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상열, 비브리오 폐혈증, 성홍열, 디프테리아, 탄저, 결핵, 브루셀라, 1, 2, 3급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바이러스성에는 일본 뇌염, 인플루엔자, 광견병, 헌혈, 소아마비, 급성회백수염, 폴리오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감염형 설사증, 홍역, 유행성, 간염 이런 게 있습니다. 리케차성에는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가무시, 휴열 이런 게 리케차성입니다. 그 다음 원충류에는 아메바성 이질이 있습니다. 자, 핵심 문제 풀어보기에서 경구 감염병이 아닌 것은 자 보입니다. 캠필로박터 요거는 뭐였죠? 식중독, 중독에 있었죠. 그래서 세균성에는 이런 게 있고 바이러스성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을 꼭 외워달라. 요게 요즘 시험에 핫합니다. 바이러스성에는 요런 게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머리만 따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 적어 보세요. 책에다가.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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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소설. 자, 광천, 소, 설, 홍간, 홍간. 1인 광천소설 홍간. 8개입니다. 8개. 써놓고 보니까 저는 입에 붙었는데 여러분들은 입에 붙을지 모르겠어요. 1인 광천소설 홍간. 요게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다음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외워주시면 요 문제 하나는 맞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 나온다. 한번 점 있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 공부해 보죠. 장티푸스 봅니다. 장티푸스 또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살모넬라 TP 한글로도 써놨습니다. 일부러 읽으시라고. 그럼 음성이고 편모 있고 얘도 뭐 환자의 보균자의 분변 같은 거, 파리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위험 전파를 시키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것도 살모넬라 파라티피라고 하는데 이것도 2급입니다. 자, 2급에 우리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가 다 2급에 있었습니다. 그쵸? 얘도 2급이었어요. 얘도 2급. 자, 파라티푸스 증상이 비슷하죠, 전부 다. 이것도 바퀴, 또 파리 뭐 이런 게 전파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콜레라. 콜레라도 2급입니다. 콜레라, 비브리오 콜레라 원인균입니다. 이것도 2급이고 청색증, 구토, 탈수증, 체온 저하 뭐 이런 거고 역시 전파 방식은 역시 분변이나 오염시켜서 뭐 파리 얘가 문제예요. 항상 파리가 문제입니다. 이 파리가 사람한테 옮기는 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또 세균성 이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 세균성 이질도 이것도 2급인데 이것도 2급인데 살모넬라 아니죠. 살모넬라가 아니죠. 얘는 시겔라죠. 시겔라, 디센테리아 원인균이 조금 다릅니다. 시겔라, 디센테리아. 요거는 음성이고 역시 발열. 요것도 파리가 문제입니다. 물하고 파리. 자, 디프테리아. 자, 디프테리아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요건 1급입니다. 디프테리아는 1급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코리네박테리움 디프테리아라 그래서 1급이고 경구 감염도 된다는 겁니다. 발열이 많이 납니다. 얘도. 자, 요렇게 알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세균성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바이러스성입니다. 바이러스성에는 폴리오,
우리가 외웠죠. 1인 광천 소설 홍한. 자, 폴리오. 바이러스성 감염병에는 음 소설 소아마비를 제가 넣었었죠 아까. 바이러스가 원인균이고 역시 발열, 파리가 문제가 됩니다. 유행성 간염. 그것도 간염이니까 황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음 1인 광천 소설 홍간에 대해서는 이름만 외워 주시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바이러스를 써 놨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과의 비교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확실히 외워 주셔야 한 문제를 그냥 우리는 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비교, 별표, 밑줄. 자, 무조건 외워져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125 페이지. 자, 하나만 외우셔도 되고 양쪽을 다 외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개를 많이 읽어 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나를 외우는 편인데 한번 저는 읽어 봐 드릴게요. 경구 감염병 금방 한 거, 아까 한 거 세균성 식중독이었습니다. 얘는 미생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입니다. 미생물이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발병하고 세균성은 일단 먹은 양이 있잖아요. 많이 먹었죠. 잠복기가 오히려 감염병 이게 훨씬 깁니다. 세균성이 짧아요. 먹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만에 달려갔어요 그냥. 경구 감염병 원인균 검출이 어려워요. 주로 물 같은 데 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뭘 먹었냐 물어보면 돼. 뭐 드셨어요? 하면 비교 찾을 수가 있다. 사람 대 사람 간 전염을 시키느냐? 시킬 수 있죠. 옆에 있거나 기침을 쿨룩쿨룩 하거나 뭐 이러면 뭐 같이 같은 물을 먹었거나 그 물을 같이 먹었거나 이랬을 경우에 감염될 수 있다. 세균성 식중독은 먹은 사람만 걸린다. 그 음식을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먹지 않았으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방주기. 전구 감염병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뭐 끓이거나 익히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면역은 그 대신에 얘가 면역은 또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을 하면 되지요. 예방 접종을 하면 감염이 면역이 될 수 있다. 세균성 식중독은 오늘 걸려서 나았어. 주사 맞고 다 나았는데 이게 내일 그걸 또 먹어. 그럼 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안 된다. 요 비교는 요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구 감염병의 예방 대책. 요거, 자, 일단, 격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격리하는 게 뭐가 됐든 간에 격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열이 있다, 이런 얘기고. 자, 환자, 보호자의 조리를 금하고, 음료수의 위생적 관리. 물이 문제거든요, 항상. 물 종류를 잘 관리, 소독하십시오. 또 환경 위생 철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문제가 되는 파리 또 나왔어요. 파리, 바퀴, 쥐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문제니까 얘네들을 없애는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게 많이 관리해야 됩니다. 날 음식을 섭취를 피하고 위생 처리를 잘해야 된다. 자, 여기 별표. 질병을 일으키는 동물과 해충. 요거 시험에 나온다. 별표 3개 정도. 특히 뭐가 나왔냐면 지난번에 쥐가 일으키는 질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잘 나옵니다. 쥐. 지난번에는 뭐도 나왔죠. 파리도 나왔죠. 파리가 일으키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쥐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이도 나올 수 있고 모기도 나왔죠. 모기도 나왔습니다. 누룩도 나왔었나? 동그라미 치네. 자, 하는 김에 진드기까지. 요거는 많이 읽어주세요. 외워주세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2번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 옛날에는 인축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써서 인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립니다. 요거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이상한 동네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어딘가에서 나올 겁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뭐냐?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염이 되는 질병을 인수공통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의 종류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적, 화상열 브루셀라, 혈액, 광견병, 패스트 라인병, 야토, 돈단독, 퓨열, 리스테리아. 자, 요것이 인수공통입니다. 인수공통. 자, 인수공통이 꽤 되죠. 다음 중 인수공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렇게 안 나오고 뭐 반드시 병든 사체 가죽 병든 사체를 소각해야 된다든지 소, 양, 염소, 돼지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든지 폐혈증을 일으킨다든지 요런 증상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뭐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탄저.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기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파상열 브루셀라였습니다. 자, 소, 염소, 양, 돼지에게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키며 이렇게 나오면 파상열, 브루셀라 이름이 두 개입니다. 파상열, 브루셀라. 자,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이 뭐냐? 파상열, 브루셀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징은 유제품이나 병에 걸린 동물의 젖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결핵이 문제입니다. 옛날엔 요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왔는데 조금 유행이 지나갔는지 요즘 파상열이 많이 나오고 탄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핵에 걸린 소에서 우유를 짜거나 이랬을 때 그 우유를 이제 사람이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핵균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같이 결핵에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유, 자 우유 이러면 결핵입니다. BCG 예방접종을 이용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광견병, 패스트, 라임병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이런 어 발열이나 발작 기침이 너무 심하다 이런 증상 요것이 인수공통이다.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야토도 인수공통이다. 이건 1급입니다 여러분. 1급. 굉장히 위험하죠. 1급이고 한토끼가 문제가 됩니다. 돈단독 돼지입니다. 돼지. 네, 큐열 리케차성 질병이고 여기도 우유 살균이 굉장히 중요하고 폐사율이 65%로 굉장히 높다. 그러면 큐열입니다. 큐열. 열이 많이 나고 또 치사율이 높다. 그러면 큐열입니다. 이것도 인수공통입니다.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자궁 내 폐혈증을 일으키고 저온에 강하고 또 소아나 성인의 뇌수막염을 일으킨다. 리스테리아. 자, 인수공통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저, 화상열 브루셀라, 혈액, 광견병, 패스트라인병, 야토, 돈단독, 큐열, 리스테리아 이런 종류가 인수공통입니다. 자, 인수공통에 그러면 예방 대책은 없겠느냐?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자, 이환된 뭔가 이렇게 격리시킨 동물의 조기 발견, 뭔가 병에 걸린 동물을 빨리 발견해서 격리를 하거나 치료해야 된다. 특히 우유 살균을 잘해야 된다. 가축의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이환된 동물의 식용을 금지한다. 먹지 말라. 수입되는 유제품, 고기, 가축의 검역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예방 대책으로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인수공통을 한번 정리했는데 인수공통은 시험에 반드시 하나가 끼어 나옵니다. 옆에 수인성 감염병 요거 안 읽어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오염된 물이 문제입니다. 오염된 물에 의해 병원성 미생물이 전달되는 질병인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또 같이 먹게 돼 있어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우물을 팠다. 이제 우물에서 그 우물이 걸려 감염됐다. 그럼 그 우물을 같이 공동으로 집단으로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감염병이 뭐 콜레라 뭐 이런 게 있겠죠. 수인성 감염병이 되겠고 그 수인성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은 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유행성 간염, 소아마비가 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수인성 감염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합니다. 자, 읽어봐 드렸고 마지막으로 기생충 감염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생충 감염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 혐오스러운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동양 모양 선충 이런 게 있습니다. 회충, 경부입니다. 섭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70도로 가열하면 사멸이 되는 아이입니다. 일광소독, 햇빛에 소독을 하거나 흐르는 물에 열심히 씻으면 뭐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드실 때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좋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요충, 이것도 경구 감염입니다. 집단 생활 장소에
발생을 합니다. 산란 알을 까는 장소가 항문 주변이라 그래서 이게 인제 요충이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 인제 이거 얘기해야 되나? 인제 집단적으로 인제 항문을 이제 긁은 그 손이 있겠죠. 그런 손으로 인제 자다가 긁었는데 인제 이불에다 인제 묻었다. 그럼 이제 그 이불을 덮고 사는 옛날에 이런 일이 발생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럴 때 그 집단적으로 한 가족 온 가족이 다 걸릴 수 있었던 그런 요충도 기생충입니다. TB지장충은 경피, 피부로도 감염이 되고 입을 먹어서도 감염이 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또 편충. 편충도 뭐 맹장에 기생을 한다고 하지요. 동형 모양 선충. 그런 아이들은 채소류, 뭐로? 채소류가 물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어패류와 육류를 통한 기생충이 있겠는데 어패류 하면은 뭐 물고기, 게, 가재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제1 중간숙주가 있고 제2 중간숙주가 있는데 자, 간디스토마를 간흡충이라고 하고 페디스토마 폐흡충이라고 하고 광절 열두조충, 유구각충, 요코가와 흡충 이런 아이들이 어패류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간과 폐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제1 중간숙주와 제2 중간숙주까지 외워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간, 간, 우, 민, 반우민, 해, 바, 예. 이거 몇십 년 전에 외운 걸 저는 아직도 써먹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한번 외워주니까 기억이 나요. 간우민, 안니스토마는 우렁이가 제1 중간숙주고 민물고기가 제2 중간숙주다. 다시 말해서 감염된 거예요. 기생충에 감염된 이 우렁이를 이제 민물고기가 잡아먹어. 이 민물고기를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우리도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기생충에 이제 감염된 다슬기를 개가 먹고 이 개를 우리 사람이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헤디스토마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류를 통한 기생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생식하거나 소고기 생식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고기 생식을 했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무구조충, 입이 없다. 무구조충 또는 민촌충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생식에 걸릴 수 있는 유구조충, 입이 있다 또는 갈고리촌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혼모충 이런 것들도 기생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워봤는데 감염병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 다 배워봤습니다. 식중독과 감염병은 진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써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